여기가 분양이 돼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대규모 규제 완화 또는 철폐가 필요하다. 실정. 예, 고거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기반 시설로 송배전망을 깔아달라. 요것만 하면 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요것만 하면 예,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그럼 뭐 어려운 일 아니네. 뭐 얘기 자꾸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설명 안 해도 돼요. 예, 그 과학적인 설명 여기서 뭐 해서 뭐 하겠어요? 하면 되지 그냥. 말씀하십시오. 네, 전라남도 차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기업도시에 사실 여건이 땅이 200만 평 정도 땅이 이미 있고 용수도 풍부하고 지형도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모든 게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AI 슈퍼클러스터 그 3기가와트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모셔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건을 찾아서 해보니까 전라남도 기업들이 솔라시도가 최고 여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제 결국 이것을 앞으로 대단히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은 세계에서 제일 정부가 좋다. 뭘 해주면 돼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전력계통을 빨리 연결 좀 해주는 부분. 왜냐하면 한전 전기가 와야 됩니다. 한전 전기가 와야 되고 자체 태양광으로 5기가와트 정도까지 생산 가능한데 5기가와트 생산이 되면은 전력 요금도 분산에너지 지산지소로 그 전력요금 그 수용가와 소비자가 생산자와 같이 연결해 버리면 싼 전기 요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 150원에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거기에 건설할 때는 한전 전기가 기저 전력으로 기본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주면은 데이터 센터들이 입지하겠다 하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면 3기가와트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지역에 고용이 한 10,000명 정도 늘어나고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산업까지 예를 들면 분산 에너지에서 전기 요금이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하면은 결국 첨단 산업 공장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다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답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삼성이 어떻게 아리백을 한다면서 전라남도에서 끌어다가 수도권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아리백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라남도에 와야 아리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삼성도 동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삼성 같은 회사에서도 첨단 산업 반도체라도 전라남도에 저는 지을 수 있다. 지으면은 그만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인력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인력도 지스트도 있죠, 또 한국 에너지 공대도 있죠, 또 정말 고급 인력 하는 R&D는 서울에 두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라남도 기업 도시에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도 올 수 있고 좀 첨단 산업도 정부에서 과감히 수도권에 용인에 이미 입지했으니까 그걸 뭐 저희가 다 뭐라 하겠습니까만, 용인에 입지할 때 저는 과감히 전라남도 기업 도시에 왔더라면 제가 용인으로 끌고 갔는데 내가 도지사 했으니까. 저는 도지사가 힘이 부족해서 결국은 그런데 그래서 2년 뭐 지나갔지만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균형 발전도 되는 것이고, 대만은 이미 그러니까 당위성 얘기는 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효적인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들은 전력계통 연결해 달라는 것 그것하고, 저희 전라남도만 가지고는 사실 투자 유치가 됐을 때도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해서 뭐 4,800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도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 요구 사항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같이 좀 협력해서 유치하는데, 이게 유치되면은 사실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역에 좋습니다. 아니 뭐 힘이 되는 당위성 거죠. 얘기는 좀 하셔도 그다음에 되고요. 한 가지 또 아까 이제 무안 국제공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무안 쪽에도 무안 북부 지역이 사실은 지금 지방 침체 지역입니다. 지역이. 그래서
공항도 이전이 되면서 거기에 신도시도 만들고 산단도 하나 들어와서 국가산단 들어와서 꼭 아리백 산단이 아니어도 입지 여건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무한 문제, 공항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한의 인센티브로 주민들에게 지역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무한 북부 쪽도 국가 산단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국가 산단을 지정해서 택지를 공장용지를 개발을 하면 분양이 돼서 기업이 들어옵니까?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이 그도 안 오면 그 물리는 그 엄청난 개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님,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전남개발공사도 함께 참여해서 허가만 내주면 됩니다. 지금 예를 물량 들면은 배정만 해주면 돼요. 한평에도 국가산단이나 개발공사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은 다 됐어요? 분양은 지금 아직 일부나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호타이어가 오려고 거기에 지금 일부 지금 가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그리고 대통령 한 가지 이야기 더 나왔으니까요. 자꾸 산단 이야기 하시니까 뭐라고 하시긴 한데 정말 분양이 가능한 지역은 또 순천 광양 쪽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양이 듣고 가능합니다. 싶은 거는 정부가 뭘 해주면 되냐. 그래서 그쪽에도 이차전지랄지 여러 가지 소재 산업 이렇게 해서 또 그 국토연구원에 영역을 했습니다마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1.05 타당성도 나와 있고 실제 수요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동부권에 미래 첨단 국가 산단을 하나 조성을 하게 되면은 한 120만 평 조성하게 되면은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 그 지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산단을 꽤 많이 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쪽 호남에는 안 했습니까? 100만 평 그때 지정받은 거고 전남은요? 공 우주 산단, 공의 우주 산단 그게 이제 시급한 상황이 되고 공 우주 산단 지정하고 광양 순천 쪽에는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규제를 완화하는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한 거. 그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건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안 그래도 지금 발전 단가에 못 미치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깎아주고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할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비현실적인 거고 그냥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예를 들면 규제를 완화해달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걸 다 용인하면 사실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면 수용하면 그거야 뭐 가능하죠. 예를 들면 또 개발 허가를 내달라. 물량 배정을 해달라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가능한데 이거를 하면 그러면 개발만 해놓으면 다 들어오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또 위험하거든요. 진짜로 해당 기업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해줘야지. 뭘 망설이겠어요?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행사장을 개방해 누구나 올 수 있게 시작부터 허심탄회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무한 뭐 저거 하면서 험치던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첫 토론 주제는 지역에서 해묵은 군공항 이전 문제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토론보다는 적대적인 그런 문화들이 너무 심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는 소음과 도심 개발 문제로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은 광주시가 과거 협약을 어기고 군공항까지 떠넘기려 한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 옮겨놓고는 오리발 낼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있군요. 솔직한 편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약했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주도로 소음과 보상 문제 등을 다루겠다며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기술과 재생 에너지 발전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고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주문했습니다.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충분히 반영되지 요거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저기 제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소록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이 이어질 거라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며 대선 기간 영남 지역에 공을 들였던 이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호남 민심을 챙기러 시민과의 첫 만남 장소로 광주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대를 선도한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네, 취임 초기에 또 더더군다나 G7 해외 일정과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울산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AI 시장이 그 고속도로를 다니는 많은 자동차와 트럭과 버스가 저희로서는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님께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러플리 가져왔습니다만은 뭐 전체 공공 시장의 한 25% 정도는 AI화를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발주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제안은 AI 국가 인재 양성입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AI를 필수 과목화를 하고 1,000만 명의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저희의 발걸음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AI 네이티브 세대를 키워내고 또 AI 디바이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AI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AI 모델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충분한 성능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AI 반도체 N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년 전 혁신 기업으로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시작했던 처음부터 글로벌 원천 설계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은 NPU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지금도 전 임직원이 그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레니게이트라는 2세대 제품을 출시했는데 저희 제품과 기술 경쟁력 그리고 우리 인적 자원의 역량과 잠재력은 AI 영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6년 전부터 이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지금 AI 시대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성장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스타트업으로 이제 10년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초기에 모바일 시대가 번성할 때 많은 스타트업이 나왔고 그중에서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한 기업들이 생겼듯이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또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함께 혁신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는 이제 참 말이 많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해서 이제 막 발표를 해서 외부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받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통해서 검색이 내려갔다라는 것 때문에 또 비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SK 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뭐 거의 대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AI 인재 양성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대단한 기술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산수 가르치듯이 어쩌면 학생들한테 AI를 가르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리모컨 쓰는 법 가르치듯이. 제가 어머니한테 리모컨 있는 텔레비를 사드렸었는데 아주 한참 전에 어머니가 그 텔레비 리모컨을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 왜 이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참 변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우리 아이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우리 정책실장님도 그 얘기를 한번 메모를 해주셨다가 교육 과정을 바꾸는 건 일부라도 바꾸는 건 정말로 어려운데 이건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회장님 말씀처럼 초등학생들, 초중고든 대학이든 필수 과정 일부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어떤 게 가능한지 어떤 건 꼭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AI 시장 형성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것도 역시 하정우 수석도 계시지만 정책실에서도 이게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딱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제품을 썼는데 괜찮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정부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증명된 것만 쓰겠다. 실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 기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 약간의 위험을 부담해 주는 게 돈 대주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비용이 쌀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연구개발에서 막 열심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제품을 사주는 거. 그거 잘 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사실은 전액을 비용으로 대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5년간 5조 원 정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연간 1조 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제품 구매를 해줘라. 제가 뭐 어저께 급하게 혼자서 조사한 그 형태로 보면 네네 대충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공공시장에 한 4조 원 정도쯤에 정부가 매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5% 정도 하는 거니까 네네. 5년 동안에는 5조 원 시장 되는데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던데 막상 실무부서에 가면 책임 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실패하면 자기가 문책당하니까.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스타트업 펀드 조성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이것도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혁신 펀드요? 네, 혁신 스타트업 펀드 아까 우리 감이 없어가지고. 뭐 처음에 마중물 형태로 보시면은 글쎄요, 뭐 펀드니까 솔직히 그 먼저 정리돼야 될 게 저희가 어떤 AI를 먼저 키우겠냐, 모든 AI를 다 똑같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당연히 불가능한데 대충 그냥 뭐 몇조 원, 몇십조 원, 뭐 몇천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타트는 한 10조 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조 원 정도, 10조 원 단위.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어차피 모태펀드 형태로 만들면 정부 부담은 그리 크지는 않잖아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니까요.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은 이거 혹시 기획된 거 있나요? 사용권을 배부해 달라 그 말이잖아요. AI 사용 기회를 정부가 부담해서 네. 나눠주라 그 말이잖아요. 네, 공약에서 모두의 AI도 그렇고 산업 AX도 그렇고 바우처 형태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필요한 정책들은 자주 좀 대화하시고요. 좀 구체화해서 실제 실행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 할 텐데 하여튼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은 우리가 뭐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선점해야 될 영역이어서 정부도 각별히 관심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좀 관련 부처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 천수백만 건의 민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인 경우, 했던 것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복 민원인 경우, 민원 내서 처리 결과를 받았는데 불만해서 또 내는 경우. 근데 이게 막 쌓여서 너무 많아졌어요. 정부의 업무 처리 양도 늘어나고 또 국민들의 불만도 크고. 근데 민원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들어주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알려서 포기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중복되게 막 중앙정부에 냈다, 지방정부에 냈다, 검찰에 냈다가 뭐 행안부에 냈다가 국민권익위에 냈다가 막 안 되면 방통위에 냈다가 도대체 막 시장 군수한테 냈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정이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할 때 막 귀찮은 일 또는 뭐 없으면 좋을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그래서 경시합니다. 또는 피하죠. 근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죠. 그게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죠. 근데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신속하게, 사실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에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를 하느냐. 이것도 큰 차이를 빚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또 반응을 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또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성남시장 첫 취임하던 첫 해에 무작위로 동순실을 하면서 모았던 민원들이 있어요. 첫 해는 한 분량이 한 이 정도, 이만큼 됐습니다. 제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다 쓰라고 했죠. 근데 제가 퇴임하던 해에는 요만큼 줄었어요. 다 이제 해소된 거죠. 미리 들어주기도 하고.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구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줘야 될 걸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방법은 좀 최대한 찾으면 좋겠어요.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좀 줄여주시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좀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주면 거의 다 수긍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울어요, 마지막에. 고맙다고. 이거 미리 설명을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생고생 안 했을 텐데, 다 뭐 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미루는 바람에 조금만 힘 더 쓰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휴가 내고 막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